눈다운 눈에 하얀 겨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은주도 뚝 떨어졌습니다. 새로운 인물들의 뒤늦은 등판에 충북 총선판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지역 화폐 열풍에 정부가 규제에 나섰습니다. 규제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제대로 된 눈 한 번 없이 이번 겨울을 그대로 보내는가 했는데 눈다운 눈이 내렸습니다. 진천에 15cm의 눈이 쌓이는 등 올겨울 최대 적설을 기록했는데요. 막바지 눈이 선물한 겨울 풍경을 이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 상당산성이 하얀 설국으로 변했습니다. 소나무엔 풍성한 눈꽃이 피어나고 겨울 산성을 찾은 등산객들도 순백의 설경에 푹 빠졌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눈 많이 내리는 날 산성에 올라오니까 아주 마음속이 뻥 뚫리는 게 아주 시원하고 모든 게 잘 풀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이들이 신이 났습니다. 눈싸움을 하고 눈 속에 온몸을 뒹굴어 봅니다. 방학 끝나기 전에 눈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대구에서 못 봤던 눈을 보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이제 오랜만에 눈을 보니까 더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진천에는 15cm의 눈이 쌓여 최대 적설을 기록했습니다. 눈 덮인 돌다리는 오랜만에 산책 나온 가족들에게 겨울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사진작가의 셔터도 바빠졌습니다. 눈이 안 오다가 눈이 오니까 또 이 반가운 마음에 사진 촬영하고 나가게 됐습니다. 눈도 안 오는 이런 상태로 그냥 겨울을 보내야 되나 이랬는데 눈이 오니까는 막 가슴이 설레고 너무 아름답고. 도심 아파트 단지 곳곳에는 즉석 눈썰 매장이 만들어져 때늦은 겨울 풍경을 연출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눈이 잘 안 와는데 할머니 댁 가서 눈을 받고 썰매도 타고 친구들이랑도 놀고 너무 재밌었어요. 눈이 몰고 온 한파로 한낮에도 영하권을 밑돌았지만 눈 때문에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져 막바지 한파가 기승을 부리다 오후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각 당이 공천 후보자 추가 영입에 나서면서 새 인물들이 뒤늦게 등판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 후보군들의 반발은 만만치 않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충북에서 공천 신청 창구를 다시 열어준 건 모두 3곳. 여기엔 예비 후보들이 3명이나 있는 중부 3군도 포함됐습니다. 이 자리에 임호선 전 경찰청 차장이 불출마 입장을 번복하고 등판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주도한 임 전 차장은 검찰과 경찰개혁의 상징적인 인물로 검찰 출신인 경대수 의원의 대항마로서 꾸준한 영입 제의를 받아왔습니다. 국정 당면 현안 중에 하나인 검찰 경찰 개혁에 정부 여당에서도 전문 역량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일찌감치 표밭을 다져온 당내 예비 후보들의 반발도 일제히 터져 나왔습니다. 일말의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현재 저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들은 당의 룰에 따라 최선을 다해 지역 민심을 얻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으로 통합되는 보수 진영에선 지금껏 예비 후보 명단에 없던 신용한 전 충북지사 후보가 예고대로 청주 흥덕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지금 국정을 이끌고 있는 이분들도 무한 책임을 지시라라는 의미에서 청주 흥덕에서 정면 승부를 한판 펼쳐보겠습니다. 여기도 기존 자유한국당의 예비 후보가 3파전을 형성한 당내 격전지라 신경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당이 어렵고 힘들 때 타당으로 실망한 부분에 있으면서 그거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자기 성찰이 선행돼야 된다, 우선적으로. 경선 구도를 뒤흔들 후보자 추가 공모는 민주당은 오는 19일까지 청주 흥덕과 청원, 중부 3군에서 미래통합당으로 통합된 자유한국당은 내일까지 모든 선거구에서 이어집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충북 북부권에서는 민주당 공천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충북 민주당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이후삼 의원이 제천단양 재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경선에 뛰어들었고 충주에서는 김경욱 예비후보가 단수 공천자로 정해지면서 다른 예비후보들이 반발했습니다. 임용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으로는 본회 처음으로 제천 단양 지역구의 이후삼 국회의원이 재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의원은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지난 2년 동안 제천 단양에서 요구한 정부 예산을 대부분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일할 줄 아는 힘 있는 여당 재선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제천 단양과 같은 소멸 위험에 처한 지방 중소도시가 어떤 성장 동력을 확보해서 어떻게 살아남는가에 대해 대한민국이 모두 부러워할 그 모범을 제천 단양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로써 제천 단양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경용 예비 후보와 함께 2대1 구도의 경선을 거쳐 본선 진출자를 가르게 됐습니다. 충주에서는 김경욱 예비 후보가 민주당의 경선 없는 단수 공천자로 확정되면서 탈락 후보들의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박지우 예비 후보는 중앙당의 재심과 함께 후보자별 점수, 적합도 여론조사 진행 과정과 결과 공개를 요구했다면서 타당한 이유 없이 답변하지 않으면 법적, 정치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맹정섭 예비 후보도 최소한 경선은 보장할 줄 알았는데 실망스럽고 너무 충격적이라 할 말을 잃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단수 공천자인 김경욱 예비 후보는 어떤 결정도 따르겠다는 첫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이 신청을 하는 내용이니까 그 후속에 대한 결정도 저희는 존중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 본선 승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모든 민주당 후보들 저희가 모두 포용을 해서 힘을 합쳐서 나아갈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투표가 오는 28일을 전후에 모두 끝나 최종 결과가 나오는 다음 달 초쯤 4.15 총선의 여야 대결 구도가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임용순입니다.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이 이끄는 가칭 국민의당 충북도당 창당대회가 오는 22일 청주에서 열립니다. 바른미래당 당적을 가진 안철수계 김수민 의원이 충북도당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았고 창당 발기인 대회를 거쳐 도당 등록 기준인 당원 1000명 모집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칭 국민의당 충북도당 창당대회에는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충주시 출자 출연기관 핵심 보직을 퇴직 공무원들이 싹쓸이하는 이른바 관피아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충주시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유영기 충주시 의원은 지난 5년간 충주시가 출자 출연한 17개 기관에 퇴직 공무원 43명이 재취업했고 많게는 1억 2천만 원까지 연봉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이 대다수 공무원들에게 위화감과 박탈감을 주고 이를 위한 6개월짜리 국장 인사발령은 시민들에게 빈축을 사고 있다며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충주시에 요구했습니다. 음성군이 지역화폐 발행을 시작하면서 충북의 모든 시군이 이제 지역화폐를 쓰게 됐습니다. 지역에 돈이 돌게 하자는 취지인데 국비가 지원되면서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발행 규모를 늘려서 정부가 규제에 들어갔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음성군이 충북 1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늦게 지역 화폐인 음성 행복페이 발행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내 신용카드 단말기를 보유한 가맹점 7천여 곳에서 쓸 수 있는 카드형 지역 화폐입니다. 사용 금액의 6%씩 적립금으로 쌓이는데 발행을 기념해 다음 달 20일까지 4%를 추가해 돌려줍니다. 카드보다 훨씬 적립이 많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카드를 좀 적립을 많이 해서 많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0만 원을 사면 만 원이 적립되는 거니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금융기관, 읍면사무소 등에서 발급받아 충전 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음성군뿐이 아니고 외지에 있는 분도 발급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은 우리 음성군 내에 있는 상가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에 도움이 된다며 충북 11개 시군 모두 발행하고 있습니다. 발행 금액 4%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만큼 지역 화폐를 발행하지 않으면 그만큼 주민이 받는 혜택도 줄어드는 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 화폐가 실제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발행 규모가 가장 큰 제천시 사례를 보면 골목 상권이 아닌 특정 업체의 사용 실적이 몰렸고 할인율을 노리고 되파는 이른바 현금깡 의혹도 나왔습니다. 결국 정부가 규제에 착수했습니다.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할인율을 높이자 최대 할인율을 8%로 정했고 한 사람에 매달 200만 원까지였던 한도는 월 70만 원으로 줄여 지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근거 법률도 없이 지자체가 조례로 발행하고 있어 얼마나 규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국회에서는 지역화폐 부작용을 관리 감독하는 법안이 계류돼 있지만 이달을 넘기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업자로부터 향응을 받은 충주시 상수도 업무 관련 공무원들이 징계와 함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충주시 공무원 2명을 중징계, 나머지 13명을 경징계하고 중징계 대상자들은 경찰에 수사 의뢰하라고 충주시에 요구했습니다. 대상 공무원들은 721억 원 규모의 정수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용역업체 관계자들에게 술이나 식사를 접대받고 일부 공무원은 업체 관계자들과 함께 유흥주점도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충청북도 능동감시가 추가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오는 21일 모두 해제됩니다. 충청북도는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한 중국 방문자 13명이 현재까지 어떠한 증세도 없다면서 잠복기간 14일이 지나는 오는 21일 관리가 해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내 의심 환자 4명은 모레까지 모두 관리가 풀립니다. 충청북도는 중국인 유학생 입국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시군과 대학이 참여하는 관리 지원단을 구성해 임시시설 방역과 접촉자 관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중국 우한 교민 격리 수용 이후 지역 경제가 침체된 진천군이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단기 대책으로는 혁신도시 식당 이용 운동과 공공기관 구내식당 휴무 권고, 지역 농산물 선물과 지역 상품권 할인율 상향 조정 등 45가지를 선정했습니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군민 위안 콘서트 개최와 교민 수용시설에 있는 덕산읍에 대한 군비 확대 지원 등 12가지를 꼽았습니다. 진천구는 코로나19 이후 화훼류 판매 감소율이 50%나 떨어졌고 전통시장 이용도 30%가량 감소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의 한 고가도로에서 승용차와 SUV 차량이 정면 충돌해 50대 운전자 2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승용차 한 대가 전소되며 불이 고가도로 비가림 시설로 옮겨 붙어 진화 작업을 하느라 양방향 차량 통행이 30분 동안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두 차량 중 어느 차가 중앙선을 넘었는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4년 동안 일한 프리랜서 PD가 근로자 지위 인정을 호소하다 숨진 것과 관련해 CJB 청주방송이 유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방송은 국장들이 모두 보직을 내려놓고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잘못된 점은 고치고 프리랜서들이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